안녕하세요. 우루사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초보 크리에이터에게 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지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마이크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처음엔 뭘 사야 할지 오히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상황에 맞는 마이크 선택 기준에 집중해서 홈 레코딩, 스트리밍,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마이크가 맞는지 바로 결정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홈 레코딩, 스트리밍, 유튜브 컨텐츠 만들 때 마이크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됩니다. 다이내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 중요한 건 음질 우열이 아니라 용도와 환경입니다. 홈 레코딩, 스트리밍, 목소리 컨텐츠, 악기 녹음 등 내가 만들려는 컨텐츠와 공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다이나믹 마이크가 잘 맞습니다. 방음이 거의 안 된 가정집, 키보드 소리, 컴퓨터 팬 소음 등 주변 소음이 있는 환경, 마이크를 매번 붙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소음을 줄이고 싶은 경우 다이나믹 마이크가 잘 맞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지향성이 강해 마이크가 향한 소리를 중심으로 받고 주변 소음은 덜 들어옵니다. 지향성이란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다만 SM7B 같은 방송용 다이나믹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프리앰프 성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나믹 마이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선택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환경이라면 컨덴서 마이크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녹음을 위해 어느 정도 정리된 공간,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매번 붙일 필요는 없지만 마이크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컬이나 악기 녹음처럼 소리의 디테일이 중요한 경우에 민감한 컨덴서 마이크가 유리합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민감해서 장점이 많지만 그 장점이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벽 반사음, 주변 환경 잡음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근접 효과로 인해 가까이 붙을수록 저음이 강해집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도 근접 효과는 있지만 컨덴서 마이크는 민감도가 높아 톤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리하면 컨덴서 마이크는 소리를 민감하게 잡아주는 마이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추가로 팬텀 파워가 필요하며 대부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지원됩니다. 이처럼 마이크를 선택할 때 사용 목적과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려고 보면 컨덴서 마이크가 포함된 패키지가 많아 컨덴서 마이크가 정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 레코딩 수요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일 뿐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USB 마이크입니다. USB 마이크는 설치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조합은 입력 확장과 다양한 컨텐츠 대응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슈어 MV7 플러스 같은 USB 마이크는 XLR과 USB를 동시에 지원하고 오토게인, 노이즈 캔슬 기능도 갖춰 초보자에게 편리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조합으로는 오디언트 에버4와 MXL V67G 조합이 있고 케이블, 부맘, 쇼크 마운트까지 포함하면 MV7 플러스보다 약간 비싸지만 입력 확장과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대화 위주의 1인 컨텐츠나 입력 확장이 필요 없는 경우엔 USB 마이크, 디테일한 악기 녹음, 동시 녹음, 다양한 컨텐츠 대응이 필요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조합. 개인적으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조합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USB 마이크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기와 목소리 같은 동시 녹음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 중에
DJI 마이크 미니 2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단순한 무선 마이크라기보다는 자체 프리앰프가 들어있는 파워드 마이크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옷에 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따로 향할 필요가 없어서 움직임에 제약 없이 편하고 안정적인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컬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런 무선 시스템은 대화 위주의 녹음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유선 마이크, 무선 시스템은 서브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와의 연결도 간단합니다. 수신기에 3.5mm 출력 단자가 있는 경우 3.5mm TRS2 듀얼 모노 TS-Y 케이블을 사용해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 입력 두 채널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때 게인은 수신기 출력에서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설정하고 최종 레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마이크에서 의외로 중요한 게 스탠드입니다. 탁상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 붐암 중에서 결론은 붐암을 추천합니다. 붐암을 사용하면 마이크 위치 조절이 쉽고 책상 진동 전달이 적으며 화면 구성이 깔끔합니다. 특히 컨덴서 마이크에 팝 필터까지 사용하면 마이크가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컨텐츠에서는 팝 필터 대신 캡 형태의 윈드 스크린을 추천합니다. 윈드 스크린은 파열음을 줄이면서도 화면을 덜 가리고 카메라 앵글 구성이 편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노래할 때 마이크와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할 수 있다면 주변 잡음 문제 측면에서 다이나믹 마이크가 유리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디테일한 소리를 잡고 싶다면 컨덴서 마이크가 좋습니다. 대화 위주의 1인 컨텐츠나 입력 확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USB 마이크로도 충분하지만 USB 마이크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과 악기와 목소리 동시 녹음, 다양한 컨텐츠 대응까지 고려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조합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스트리밍이나 인물 위주의 촬영에서는 붐암 스탠드와 윈드 스크린을 활용하면 카메라 앵글 확보가 쉽습니다. 서브 마이크로 무선 시스템을 활용해 마이크를 향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안정적인 수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장비,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까지 초보 크리에이터에게 꼭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설명만으로 한 번의 직접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이 장비 선택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크리에이터 여러분, 막막함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루사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